엄마, 지금 당장 성심빵집에서 손 떼세요. 가장 달콤해야 할 빵 냄새 위로 빙판 같은 아들의 목소리가 가게를 얼려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바닥부터 일궈온 빵집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일부 배신의 서막. 대전 중구 은행동 새벽 4시. 한성자 여사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고 반죽을 치대는 팔뚝엔 세월이 만든 단단한 근육이 도드라졌습니다. 30년. 그녀가 이 자리에서 빵을 구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새벽 배송을 담당하는 김 기사가 밀가루 포대를 내리며 인사했습니다. 한 여사는 늘 그랬듯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잠이 없어서 말이야. 자네도 고생이 많네. 성심빵집은 대전에서 감자빵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한 여사가 직접 개발한 이 빵은 찐 감자를 으깨 반죽에 섞어 만든 것으로 쫄깃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개씩 팔려나가는 효자 상품이었죠. 오전 6시 가게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감자빵 20개 예약한 김영희입니다. 어머, 영희씨, 벌써 준비해뒀지. 딸 결혼식 잘 치르고. 한 여사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만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빵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그녀의 외아들 한지욱이었습니다. 올해 42,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이 옆에는 며느리 김세진이 서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게를 찾는 일은 드물었기에 한 여사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머, 지욱이랑 세진이 왔구나. 앉아, 방금 구운 단팥빵 줄게.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내민 빵을 거절하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서명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심빵집의 경영권을 저희에게 넘기는 서류입니다. 한 여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양도, 양수, 경영권.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게를 아들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아직 멀쩡한데.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더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김세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빵집도 프랜차이즈화해야 살아남아요. 고리타분한 방식으론 한계가 있죠. 한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빵을 구웠고 그 돈으로 대학을 보냈으며 결혼 자금까지 대줬는데 그런 아들이 이제 와서 가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쉬셔야 할 때가 된 겁니다. 한지욱의 목소리엔 일말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어머니 명의로 된 가게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공동 운영자였으니까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아들의 얼굴에서 낯선 잔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인가? 내가 키운 그 아이가 맞나? 나가. 어머니, 당장 나가라고. 한 여사의 외침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한지욱은 어깨를 으쓱하며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정말 법대로 합니다. 부부가 나간 후 한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부축했지만 그녀의 눈에선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부 추락. 그로부터 한 달 후 한 여사는 대전역 지하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담요 하나를 덮고 구걸용 종이컵을 앞에 놓은 채 말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한 여사가 서명을 거부하자 그들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게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 여사의 치매 초기 증상을 들먹였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지만 며느리가 섭외한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여사가 가게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가게를 확장하면서 받은 대출이었는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며 채권자의 자격으로 가게를 압류해버린 것입니다. 할머니, 동전 좀.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동전 몇 개를 종이컵에 넣었습니다. 한 여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이 아이에게 갓 구운 빵을 나눠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한 끼 구걸로 얻은 돈으로 김밥을 사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빵을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빵집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이 버린 빵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한 여사는 잠자리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대전역 3번 출구 근처의 구석진 곳. 다른 노숙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구만.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 여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자려면 규칙이 있어. 새벽 5시 전에는 일어나야 해. 영무원들이 순찰 돌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줌마는 왜 여기까지 왔소? 가족은 없나? 그 질문에 한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그래요,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아들이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 한 여사는 추위에 잠을 깼습니다. 10월 말의 대전은 밤이 되면 제법 쌀쌀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다시 잠들려 했지만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위해 악착같이 빵을 구웠고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다니. 정훈아. 한 여사는 문득 한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배정훈. 15년 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지만 성실하고 똑똑했죠. 한 여사는 그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했었습니다. 지금쯤 잘 살고 있겠지. 배정훈은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곤 했지만 최근 몇 년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마 바쁘게 살고 있겠죠. 한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처지가 된 것을 그 아이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삼부 은인을 잊지 않는 사람. 사장님, 이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전역 지하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비서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정훈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F&B 스타트업의 CEO가 된 그는 며칠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심빵집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한성자 여사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 그는 즉시 대전으로 내려와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은인이 아들에게 배신당해 거리로 내쫓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배정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 여사를 불렀습니다. 한 여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훈이? 네, 저예요. 배정훈이에요. 다음 순간 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정훈도 울었습니다. 은인이 이런 처지가 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제 차로 가시죠.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으실 리가 없잖아요. 제발 저를 따라와 주세요. 배정훈은 한 여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에 그녀를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한 여사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배신, 가게를 빼앗긴 일, 거리로 나오게 된 과정까지. 배정훈은 주먹을 꽉 쥐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정훈아,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배정훈은 한 여사를 호텔로 모셨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600억입니다. 그중 10%를 어머니를 위해 쓰겠습니다. 정훈아, 그건 너무... 아닙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도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나와 막막했던 저를 거둬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배정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한지욱 씨와 김세진 씨가 어머니께 한 일 그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요. 사부 복수의 설계. 배정훈의 복수는 치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유능한 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한지욱 부부가 한 여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치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자격 문제, 대출 보증 서류의 위조 가능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배정훈은 비즈니스적인 접근도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식자재 유통업도 겸하고 있었는데 이를 활용해 성심빵집의 공급망을 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대리, 대전 지역 재분소와 감자 공급업체 리스트 뽑아봐. 네, 사장님. 그런데 왜 갑자기? 인수합병을 검토 중이야. 특히 성심빵집에 납품하는 업체들 위주로. 배정훈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안에 그는 성심빵집의 주요 공급업체 3곳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급 단가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죠. 사장님, 밀가루 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성심빵집의 새 주인이 된 한지욱은 당황했습니다. 한 달 새 원재료 값이 30%나 상승한 것입니다. 글쎄요, 요즘 국제 곡물가가 올라서. 공급업체 담당자의 애매한 대답에 한지욱은 의구심을 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봤지만 다들 비슷한 가격을 제시했으니까요. 한편 배정훈은 또 다른 전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SNS 마케팅 팀을 동원한 여론전이었죠. 우리가 새로 런칭할 빵 브랜드 원조 성심의 스토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30년 전통의 진짜 성심빵집 레시피를 계승했다고요. 좋아. 그리고 맛평가단도 구성해. 현재 성심빵집과 우리 제품을 비교하는 콘텐츠를 만들 거야. 배정훈의 지시에 따라 원조 성심이라는 새로운 빵집이 대전에 오픈했습니다. 위치는 성심빵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 그리고 한성자 여사의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한 감자빵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성심빵집의 절반. 맛은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당연했죠. 한 여사가 직접 레시피를 전수하고 감수했으니까요. 이게 진짜 옛날 성심빵집 맛이네. 맞아. 요즘 성심빵집은 뭔가 달라졌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두 빵집을 비교하는 리뷰가 올라왔고 대부분 원조 성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지욱은 급격히 줄어드는 매출에 당황했습니다. 원재료 값은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들고 옆에 생긴 경쟁 업체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세진아, 이거 뭔가 이상해. 누가 우리를 노리는 것 같아? 설마요? 그냥 경쟁이 심해진 거겠죠? 김세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한지욱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오부 무너지는 모래성.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심빵집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은 전성기의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직원들은 하나둘 그만뒀습니다. 한지욱은 급한 대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충당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격이 날아왔습니다. 뭐라고?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한지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3배로 올린다고 하네요. 3배? 그게 말이 돼?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임대료 조정 조항이 있더군요. 건물주가 바뀔 경우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한지욱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현재 매출로는
기존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3배라니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건물주가 누군데? HSJ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HSJ.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지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성자. 어머니의 이니셜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김세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다고 건물을 사.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분명 누군가 뒤에 있어. 부부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지욱 씨죠? 저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지검?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한지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배정훈이 꾸준히 모은 증거들이 마침내 검찰을 움직인 것입니다. 치매 진단서 위조, 대출 서류 조작, 어머니의 도장을 도용한 정황까지. 저희 남편이 무슨 잘못을. 김세진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지욱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고 성심빵집은 그날로 문을 닫았습니다. 육부대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지욱 부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들이 드러났습니다. 한지욱이 근무하던 건설회사에서의 뇌물 수수, 김세진의 탈세 정황까지. 성심빵집을 빼앗기 위해 저지른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지욱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세진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산은 모두 압류당했고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부부는 이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한성자 여사였습니다. 깔끔한 차림으로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거리의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슬픔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가, 어머니가 이런 일을. 나도 끝까지 믿고 싶었다. 내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길거리로 내쫓고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구나. 그게 제일 마음 아팠어. 한지욱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세진은 이를 악물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는 너희가 결정해. 다만 한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쌍둥이들은 내가 키울게.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어머니. 김세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저희가. 너희가 뭘로 키우니?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한 여사의 말은 차가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크려면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 내가 그걸 제공할게. 대신 한 여사는 한지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를 용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한 여사는 돌아섰습니다. 한지욱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부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로부터 2년 후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염전. 뙤약볕 아래서 소금을 긁어 모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지욱과 김세진이었습니다. 출소 후 갈 곳이 없던 그들은 결국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김세진이 힘겹게 말했지만 감독관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일 끝나고 마셔. 아직 2시간 남았어. 한때 명품 백을 들고 다니던 여자는 이제 염전의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욱도 마찬가지였죠. 건설회사 부장이었던 그는 이제 일당 5만 원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바닷물에 불린 김밥을 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김세진이 한지욱을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이 탐나서 그런 짓을 하자고 한 게 누구야? 그래도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하면 어떡해? 멍청하게. 부부의 말다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 감독관이 다가왔습니다. 야, 한지욱, 면회 왔어. 면회요? 한지욱은
의아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다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도 외면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간 한지욱은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엔 10살이 된 쌍둥이 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큰애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지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머니가 데려다 주셨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한지욱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한성자 여사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1년에 한 번은 아빠 얼굴 봐야 한다고.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할머니가 좋은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피아노도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건강해 보였죠. 한지욱은 안도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빠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면회 시간은 30분. 금세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후 한지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밖에서 한성자 여사는 손녀들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 힘들겠지. 할머니는 아빠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 여사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했단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그게 어른들의 세계야. 차는 염전을 떠나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에필로그 거리의 여왕. 그날 밤 한성자 여사는 다시 대전역 지하도에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셨네. 그래, 또 왔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거리에서 살지 않습니다. 배정훈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손녀들과 함께 살고 있죠. 원조 성심이라는 빵집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였죠. 할머니, 빵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한 여사는 정성껏 구운 빵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감자빵, 단팥빵, 크림빵, 모두 그녀의 손맛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여기 오세요? 이제 잘 사시는 것 같은데? 한 노숙인이 물었습니다. 한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걸 잊으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 그녀는 빈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정이 들었어.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할 때가 있거든. 한 여사가 떠난 후 노숙인들 사이에선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 할머니가 옛날에 유명한 빵집 사장이었대.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여기까지 왔다던데.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일어났잖아. 대단하신 분이야. 누군가는 그녀를 거리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 하지만 그 밑바닥을 잊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사람. 한성자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심빵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그곳은 이제 다른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 주인은 빵집이 아닌 카페를 열었더군요. 엄마! 멀리서 배정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훈아, 여기서 뭐해? 어머니 모시러 왔죠? 오늘 원조 성심 2호점 오픈 파티 있잖아요. 아, 맞다. 깜빡했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진짜 모자는 아니지만 그 어떤 혈연 관계보다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사이였죠. 어머니, 한지욱 씨 면회 다녀오셨죠? 어떻게 알았니? 손녀들이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슬퍼 보였다고. 한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니까.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야. 난 그 아이를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 그게 배신의 대가니까. 배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손녀들을 키워주시니 다행이에요. 그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
오히려 나한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줬어. 두 사람이 원조 성심 2호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여사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감자빵 여왕의 귀환이네요. 한 여사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갓 구운 빵들이 가득했고 30년 전 그녀가 처음 빵을 구울 때의 설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해피엔딩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성자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다는 것을.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습니다. 배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거리에서 보낸 시간들도 잊혀지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사는 손녀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여전히 빵 굽는 일이,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그리고 용서하되 잊지 않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염전에서 일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의 결과입니다. 배신의 대가는 그렇게 혹독한 것이죠. 할머니, 빵 하나 주세요. 손녀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한 여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빵을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매일 구워줄게. 네. 할머니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순간 한성자 여사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복수했지만 징후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밖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원조 성심의 감자빵을 맛보기 위해서죠. 전설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의 여왕 한성자의 이야기는 대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배신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복수는 징후가 아닌 정의로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한성자 여사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이, 하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제 그녀의 빵에는 단순한 밀가루와 효모만이 아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